지난 3일 저녁 6시 4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 임실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뇌심혈관 질환에 걸렸다며 보험금 수십억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와 의사, 피보험자 등이 결탁해 이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여부 검사와 함께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단가를 높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500원인 1인당 급식비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대 4,31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경찰이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뇌심혈관 질환에 걸렸다며 보험금 수십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와 의사, 피보험자 등이 결탁해 이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 등을 진단하는 전주의 한 병원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듣고 정해진 날에 해당 병원을 찾은 A씨는 가슴이 아프다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했지만 협심증이 있다는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의사도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보험금을 타낸 거짓 환자, 보험 설계사 등 4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2020년 말부터 약 3년간 집중적으로 뇌심혈관 질환 진단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6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특히 20건이 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의사와 보험 설계사,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해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지급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속된 의사는 객관적으로 진단했다며 건강한 피보험자와 아픈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은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일당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환자 유치 차원에서 고의로 허위 진단을 내렸고 검사와 시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조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원장님이 돈을 받아서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안 받은 걸로 알고 심장이 아프다 왔을 때 의사는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약에 비장애 합심증으로 그 사람 죽으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예요. 특정 병원에서 진단비가 여러 건 청구된 것을 보고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들은 60억 원 중 23억 원은 지급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제3의료기관에 의료 자문을 구하지만 청구인이 자문을 거부할 수 있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좀 막강합니다. 만약 이제 의사가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경찰은 피해자들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보험금 인상과 같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보험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 4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 임실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 구 지구대 등에 따르면 4.5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차량 운반용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정읍시 이평면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예찰과 주변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를 잡기 위해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남에선 저렴한 임대료의 만원주택, 또 행복주택 등을 제공해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안군 3호 일대입니다. 이곳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에 입주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살아보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공급 협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 200호 가운데 30호 배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예치금 100만 원을 내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월 임대료도 없이 별도의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LH와 협업을 했습니다. LH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암에서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 복지주택,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행복주택, 월 만원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만원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주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9만 원 안팎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만원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공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해 추가 주택 공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은 청년층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최근 강진구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 20여 곳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단가를 높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급식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소규모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올해 3,500원인 1인당 급식비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대 4,31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올해 학교급별 급식비 단가는 유치원이 3,300원,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4,200원, 고등학교가 4,300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이 친환경 급식비 공동분담을 위한 예산 협력안에 합의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은 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도와 교육청이 각각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의 한 동물보호활동단체 대표가 유기견 치료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기견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지만 이 중 상당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유기견을 위해 모인 금액 846만 원 중 500여만 원의 금액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낮밤 할 것 없이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올가을이 참 늦게 찾아왔는데요. 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꽃이 만개해야 할 축제장에는 꽃이 피지 않아 울상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만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국화가 장관을 연출해야 할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릅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시작된 지 어느덧 5일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통 초록빛입니다. 올해 유독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국화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꽃들은 이제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국화꽃 전시회로 왔는데 참 예쁘긴 예뻐요. 근데 꽃이 활짝 만개하지 않아서 작품들이 돋보이지 않으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국화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밤 기온이 낮을 때 더 잘 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창원의 기온이 평년보다 4도씨 정도 높았고 9월 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꽃이 피지 못한 것입니다. 국화 없는 국화축제가 이어지다 보니 축제를 준비한 지자체도 막막합니다.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그래도 생각처럼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 사실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축제가 종료가 되지만 그 국화가 좀 아까운 상태가 돼서 아마 일주일 정도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관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29일 기준 30만여 명.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꽃 없는 축제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남원에서 나고 자란 샤인머스켓이 캐나다로 수출됩니다. 남원시는 5천만 원가량의 샤인머스켓 6.4톤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지난 1일 진행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샤인머스켓과 같은 포도 300여 헥타르가 재배되고 있고 올해까지 캐나다와 베트남 등에 3억 원가량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저희 흥국골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은 해발이 400에서 700고지에서 이렇게 생산되면서 맛과 향, 또 식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아주 맛이 있는 샤인머스켓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중대형 상가 10곳 중 2곳이 세입자가 없는 빈 점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가라고 지칭되는 건물 유형인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일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도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8.2%로 전국 평균보다 5.5%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세종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다음으로 전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제주와 서울, 경기의 공실률은 10%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중 기업 등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집합상가 공실률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